안녕하십니까, 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KBO 리그의 새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LG 트윈스의 새 외국인 투수죠, 디트릭 앤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는 이제 더거 선수하고 헨리 라모스 얘기가 좀 있었었고요. 따로 메시지로 요청을 받은 선수가 앤스였어요.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앤스는 워낙에 유명한 선수고 이미 잘 알려진 선수라서 별로 안 궁금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 이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디트릭 앤스는 32살의 선수고요. 네, 어리지 않습니다. 네, 185cm에 95kg 자한 투수예요.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고 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요. 60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늘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 선수의 이제 드래프트 순번, 그리고 이 선수가 걸어왔던 커리어 초반, 2012년 드래프트 19라운드입니다. 출신 학교나 드래프트 순위, 또 마이너리그 시절의 유망주 입지를 봤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선수 중 한 명.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뜻하겠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뭐 맥키너 때도 얘기했지만은 메이저리그까지 승격이 된 거는 후천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이거는 워커의식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앤스가 뛰었던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잖아요. 맞아요. 2021년에. 그리고 템파베이가 투수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에요. 그리고 효용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템파베이가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앤스는 이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11년 템파베이 시절에 앤스 경기를 2게임 중계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8월 12일 보스턴전과 이제 9월 17일 디트로이트전. 디트로이트전 때 두 번째 투수로 나와서 4이닝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즉 앤스의 마지막 메이저리그 승리를 제가 중계했습니다. 아, 인연이 있네. 기억은 잘하지 않습니다. DM 한번 보내봐요. 그리고 뭐 이제 2년 또 준비를 했겠지만은 2021년에 트리플 A 기록이 또 있잖아요. 일본으로 넘어오기 전에. 근데 저는 2021년이라서 막 자세히 보지는 않았었어요. 19경기 나와서 8승 2패, ERA 2.64를 기록을 했고, 당시 이제 피안타율 1할 7푼 7리가 70이닝 이상 던진 이제 트리플 A 동부 리그에서 1위더라고요. 그 정도로 트리플 A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대학 초반부터 마이너 초반까지는 불펜 투수로 주로 활약을 그쵸? 했던 네. 선수인데 2014년에 토미존 수술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선발 전환을 했어요. 그 뒤로 꾸준히 이제 상위 레벨로 올라가면서 선발 투수로 활약을 했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선발 등판 딱 한 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 불펜에서 주로 롱맨 역할을 했던 선수로서 뭐 이닝 소화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마이너 9시즌 동안에 100이닝 이상 던진 시즌이 딱 3시즌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선수가 독립리그에서 뛰면서 거기서 좀 구속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맞아요. 네,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이 선수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는 도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23게임 나와서 10승 7패, ERA 2.94, 122와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8삼진이 92개였었어요. 이거 보고 이거 좀 애매하다. 왜냐면은 디트릭 앤스는 빠른 공의 구위와 커터를 가진 전형적으로 투패치 투수로서 구위로 좀 내려 찍는 그런 스타일인데 8삼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커버 체인지업을 던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던지는 투수는 아니고, 포심이 2021년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94.7마일이었더라고요. 네. 구속이 상당히 잘 나왔고, 빠른 공과 커터 비율이 거의 80%가 맞아요. 되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9위로 찍어 누르는 거에 비하면 확실히 삼진율이 적은 편이긴 하죠. 네, 이유영 위원이 소개를 했던 대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포심의 구속이 잘 나왔던 투수였고, 선발로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포심 구속이 조금은 떨어지죠. 이제 체력 그쵸. 분배를 해야 되니까는. 이 일본에서 2022년에 포심의 평균 구속이 147.7km 나왔더라고요.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퍼시픽 리그에서 5번째로 빠른 공이었어요. 역시나 일본에서도 포심과 커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약 80%가 도합 비중을 차지했는데 파워 피처 스타일인데 탈삼진이 적었다. 헛스윙률도 20%로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이게 투수 개인 능력이 부각되는 FIP를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도 4.20으로 좋지 않았어요. 120이닝 이상 던진 투수 가운데 가장 나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좀 운이 가미된 건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BABIP라든지 그쵸. 잔루율이라든지. 잔루율이 높았어요. 잔루율이 81.4%였어요. 어우, 높네. 리그 4번째로 높았던 수비 효율, 아웃 카운트를 처리하는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비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수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선수의 타구의 질을 보면은 이 선수가 리그 3번째로 높았던 하드히트 비중이었어요. 이거는 운이 좋았다. 그리고 득점 지형 굉장히 많이
많이 받았습니다. 10승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2023년 올해 성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올해 성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12게임 나왔습니다. 1승 10패, ERA가 5.17. 이건 더 따져볼 필요 없어. 더 들여다볼 것도 없이 거의 모든 면에서 리그 최하였어요. FIP도 4.91. 50인 이상 던진 투수를 봐도 리그 최하위. 표면적인 성적이 좋아도 세부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였는데 표면적인 성적이 무너졌는데 세부 성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는 갑자기 왜 이렇게 기량이 저하됐을까? 이거를 좀 많이 파고 들었어야 됐어요. 앞서 뭐 일본에서도 투피치 투수로 앞세워서 9위로 밀어붙였는데 이게 점점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 후반부에 드러났었고 올해 이제 완전히 분석이 돼서 좀 극단적으로 무너진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부터 이 선수가 우려가 있었던 게 주자를 묶는 능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스텝에 대해서 약점을 보였었는데 2022년에도 도루 허용이 16개로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일본에서 도루 허용이 23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록이었죠. 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성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피안타율도 주자가 없을 때는 2할 4푼이었는데 있을 때는 뭐 3할 2푼 4리까지 올라갔었고 9이닝당 피홈런 수도 주자가 없을 때는 0.57개로 괜찮았는데 주자가 있으니까는 1.61개예요.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티핑이 노출이 됐다는 거죠. 티핑이 노출이 됐던가 동시에 주자가 있을 때 분명히 이 선수의 뭐 투구 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무너진다. 그리고 투피치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런 거를 많이 의미를 하겠죠. 결론을 내면은 강점과 약점이 정말 뚜렷한 투수입니다. 강점은 뭐 KBO 리그에서는 무조건 안 통할 수가 없는 구위예요. KBO 리그에서 포심의 평균 구속이 올해 143.8km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엔스는 포심의 평균 구속이 148.6이었어요. 네, 확실히 구속 경쟁력이 있는 투수예요. 그리고 이 탄착군을 보게 되면은 엔스는 메이저리그 시절에도 이 포심을 하이 패스트볼로 잘 활용할 줄 아는 맞아요. 그런 투수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플러스 피치가 될 수 있는 커터를 장착을 하고 있다는 거. 좀 표본은 적지만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커터가 35타수 6안타, 피안타율이 1할 7푼 1리였었고 이 커터는 엔스가 정말 좋지 않았을 때도 NPB에서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었었어요. 근데 그럼 이 커터는 분명히 KBO 리그에서도 처음 마주하는 타자들이 공략을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선수가 마냥 구위만 좋은 투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위만 좋은 투수는 제구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게 반감되잖아요, 위력이. 근데 이 선수는 제구가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마이너 시절에도 9인당 통산 볼넷수가 3.3개? 일본에서도 통산 볼넷수가 9인당 3.47개. 피하는 투수가 아니고 또 싸울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KBO 리그에서 9위가 통하는 투수가 확실한 중위가 있고 또 승부사 기를 또 갖추고 있다. 이거는 또 홈 구장이 잠실이다. 저돌적으로 덤벼도 큰 타구가 잡힐 수 있는 구장이잖아요. 이거는 NC가 좋은 활약을 펼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마이너리그 리그 기록을 주로 찾아봤는데 마이너리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9이닝당 피홈런 개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싱글 A 때 0.4, 더블 A 때 0.5, 그리고 트리플 A로 올라갔을 때 1.4까지 9이닝당 피홈런이 치솟는 것을 봤는데 이게 다른 구장이었으면 정말 우려스러운 기록이었겠지만 이 선수는 LG 트윈스 잠실 야구장을 쓰는 투수로 오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피홈런을 걱정하지 않고 본인이 잘 던질 수 있는 그런 9위로 밀어붙이는 투구를 해도 전혀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구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엔스가 그런 면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선수가 2022년에 세이브에서도 10승과 평균 자책점 2점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테스트는 딱 9번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 시절부터 문제가 됐던 이닝 소화력, 결국에는 LG 코칭 스태프가 경기 내 이닝, 시즌 전체 이닝을 어떻게 잘 이제 관리를 해주냐가 이 선수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투피치 투수가 사실은 길게 이닝 못 가져가요.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게 되면은 타자들도 눈에 익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공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커트를 하면서 이게 투구 수를 늘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초반에는 투피치 위주로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서드 피치는 분명히 돼도 될 것 같아. 중요성이. 또 올해 또 슬라이더 비중 찾아보니까는 작년에 1.6%였는데 올해는 7.7%로 늘었더라고요. NC의 하이 패스트볼은 떨어지는 공이 있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공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커브와 체인지업이
빨리 나설 필요는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닝 소화력과 결부시켜서 서드 피치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 커브나 체인지업의 역할이 언젠가는 중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를 드렸던 주자가 나왔을 때 좀 무입했던 대처들 이런 것들은 주자가 없을 때도 사실 심적으로 압박될 수가 있어요. 내보내면 이거는 굉장히 좀 본인이 압박받는 부분이 나오니까는 주자가 없을 때도 부담을 가지고 공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근데 LG라서 다행인 거야. LG랑 뛰는 팀 없잖아. 여러모로 LG가 이 선수의 약점을 분명히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커버를 할 수도 있겠다. 약점을 공략할 만한 팀에 아예 입단을 해버렸으니까. 차명성 단장의 이제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뭐 빠르게 굉장히 낙점을 했고 메디컬 테스트도 진행을 했잖아요. 올해 외국인 투수 시장이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맞아요. 메마른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선수는 내구성도 이제 검증이 된 구위형 자만 투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도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LG 트윈스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차명석 단장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2021 시즌에 뛰었던 앤드류 수아레스랑 비슷한 유형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앤드류 수아레스가 부상이 좀 많아서 그렇지 성적은 꽤 좋았거든요. 그치. 10점도 하고 2점대 평균자 득점도 앤드류 수아레스 저 예카에서 한 적 있어요. 데스노트에서.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베스트. 왜 수아레스는 자이언츠 시절에도 이렇게 뭐 딱히 워스트에 넣을 수는 없었었는데 근데 수아레스보다 윗급입니다. 엔스가. 지금 기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KBO 리그에 올 때를 비교했을 때 수아레스보다는 엔스가 더 좋은 투수예요. 문제는 약점이 너무 이제 뚜렷하다는 데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LG 코칭 스태프와 또 KBO 리그에 와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좀 커버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최근에 외국인 선수 수급이 너무 어려우니까 영입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LG 트윈스는 정말 잘 데리고 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LG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선수 타율이 상당히 높은 팀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LG의 새 외국인 투수 디트릭 엔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팀의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 감사합니다.